띠띠빵빵! 회사원이라면 매일같이 겪는 교통체증. 도로가 밀려도 너무 밀리니 출퇴근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꽤나 큰데요. 교통이 정체되는 이유는 여럿 있지만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좁은 곳을 통과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체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두고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병목 현상은 도로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도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병목 현상이 주택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파트 한 동을 완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의 아파트 한 동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984일. 대략 개월 수로는 30개월에서 32개월이 걸리고 횟수로는 약 2년 6개월에서 2년 8개월 정도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약 3년이란 긴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선 착공부터 시공까지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죠.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주택 청약 경쟁률도 크게 상승하고 미분양 주택도 대폭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과 임금이 인상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PF 대출 시장도 위축되고 말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착공이 미루어지고 현재 대기 물량만 무려 33만 호에 달하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조속히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23년 9월 26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1월까지 100만 가구 이상 계획하던 주택 공급 대책에서 약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공부문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한 거죠. 해당 물량에는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조성으로 8만 5천 가구, 미매각 용지 및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여 5천 가구를 확보해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한 공공 물량을 세대별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이자는 물론 시세의 70에서 80%로 50만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뉴홈 사업 또한 9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GTX 역세권 등 선호입지 주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호입지 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 공급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기준 범위의 변화인데요. 정부는 기존보다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였죠. 이는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주로 소형주택을 보유해 청약이 제한되었던 청년들에게는 그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중장년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텐데요. 기존 뉴홈 사업 내에서 15%의 공공분양 일반 공급 비율을 2배인 30%로 늘려 시세보다 80%로 저렴하게 공공주택 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집을 갖고 있으나 노후화로 불편함이 컸던 중장년층을 위해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과 위축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및 주택 정비 사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민간이 가진 사업 미진행 부지 또는 미매각 용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한 후 공공이 사들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택 사업 계획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및 승인 절차를 완화하여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주택 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죠. 한편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막고자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할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점은 바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여건 개선하여 공급 물량 확보 및 분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정부는 12만 가구 추가 확보와 더불어 올해 목표인 47만 가구 주택공급 달성 후 2024년까지 목표했던 100만 가구 공급에 이어 최종 목표인 270만 가구 공급까지 차질 없이 가능해져 향후 집값 안정화와 부담 없는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죠. 또한 건설계의 경기 침체로 급감했던 착공과 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기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우리는 빈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빈집수는 전국적으로 13만 2천여 호에 이르지만 이 중 서울은 불과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농촌 빈집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치된 빈집은 고스란히 흉물이 되고 지역의 활력 또한 잃게 해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까지 가로막는 상황. 공기 좋은 자연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귀농 인구는 늘어가는 반면 복지, 문화 등 각종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귀농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불균형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과거 1940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약 2,400만 명으로 서울의 인구수는 현재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인 93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점차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지방은 인구수가 빠져나가면서 인구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자연스럽게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의료시설마저 점점 사라지면서 인구수 감소는 더욱 빨라졌고 이젠 많은 지방들이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지역 소멸 위기까지 앞둔 상황이죠. 이러한 국민의 고민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각 정부 부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총 8개 정부 부처의 협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이주를 원하는 수요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연계한 지역 활력 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일명 7인 7색으로 빛나는 살기 좋은 지역 활력 타운 사업으로 소멸 위기인 지역을 거점으로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할 계획이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으로 총 7개 지역의 지역 활력타운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지역 특색을 살려 각기 다른 컨셉으로 조성될 예정이란 사실. 그럼 각 지역의 개성적인 컨셉을 미리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인제부터 지역 활력 타운.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될 KTX 인제역과 도보권 위치에 약 5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와 청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스포츠센터와 주민활력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의 컨셉은 성산 별빛마을. 243억 원 규모로 40세대의 타운하우스와 15세대의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거점으로 약 160억 원 규모의 신활력타운이 조성되는데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28세대 청년 공동주택과 버스 스테이션, 그리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고려해 스마트팜이 조성될 예정이죠. 전북 남원, 공기 좋은 지리산에 지리산 활력타운이 조성되는데요. 36세대의 타운하우스와 32세대의 단독주택, 10세대의 임시주거시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와 실내체육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남 담양은 1267억 원 규모의 지유 대덕매산 활력타운이 조성되며 약 500세대 규모의 주거지와 예술인 특화단지, 공연시설, 사회적 농장 등의 시설과 함께 파크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죠. 경북 청도는 약 396억 원 규모의 청려도원이 조성되는데요. 은퇴자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50세대와 생활문화센터, 체육센터, 취창업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민은 물론 이주민 모두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원까지 조성될 예정이죠.
마지막으로 경남 거창은 지식인 아로리타운이란 이름으로 32세대 대학 연계형 타운하우스와 18세대 단독주택,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활력타운의 완성 시기는 다르지만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빨리 매력 넘치고 살고 싶은 지역 활력타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지역 활력타운 사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바로 예비 귀촌인의 주거지 조성 부담 완화입니다. 평생 살아본 적 없는 곳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부담감과 고민을 해소하고 최신 생활 편의 시설도 이용 가능한 주거단지를 제공해 이주민의 유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본 시범 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1월에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신규 지역 활력타운 사업지를 10곳 내외로 선정하고 규모를 더욱 확장시킬 계획이죠. 또한 본 시범 사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각 지역에 살고 싶은 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각 지역이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더욱 매진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피곤하지만 저녁에 들으면 반가운 소리는 바로 지하철 개찰구 소리.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은 출근길 직장인의 마음만큼이나 복잡한 노선도를 자랑했었죠. 하지만 지난 9월 지하철 노선도가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무려 4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는 오는 2025년까지 멈추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노선도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5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총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된 지구는 5개 지구, 수도권 3곳은 서울과 인접하고 철도와 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입지가 우수한 구리 토평 2지구, 오산 세교 3지구, 용인 2동지구에 6만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비수도권 2곳은 주택 수요가 높은 청주 분평 2지구, 제주 화북 2지구로 1만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신규 택지로 선정된 만큼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죠. 먼저 구리 토평 2지구의 경우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고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갖춘 만큼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시설과 수변 여가, 신산업 및 레저 공간 등이 어우러진 수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죠. 또한 구리 토평의 경우 서울 동부권에 연접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경춘선과 GTX B 노선이 만나는 기존 역들과 연계한 대중교통망이 특징이죠. 오산 세교 3지구의 경우 통합 자족도시로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R&D 등과 같은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또한 오산역과 동탄역에 GTX, SRT 등 광역철도와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 세교 1, 2지구와 연계하여 통합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인 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접한 곳으로서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단지와 함께 상업 및 레저시설, 교육기능 등을 강화한 첨단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용인 내외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을 강화할 예정이죠. 비수도권 지역인 청주 분평은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및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일자리와 함께 인구가 증가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만큼 지구 내 도보권 위치에 각종 산업시설과 마이스시설, 수변공원 등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청주 1, 2순환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심 내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 있죠. 제주 화북은 제주의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부족한 주택과 상업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재생에너지를 수소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친환경 그린 수소에너지 시티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 및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제주의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도심 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롭게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조성에서는 자족 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하였는데요. 비수도권 후보지도 놓치지 않는 한편 조성 후보지는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났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도심과 택지지구 그리고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교통망을 먼저 확보한 다음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신규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죠. 지난 2022년 11월 1차로 발표된 김포 한강 2지구의 경우 4만 6천 호를 공급하고 개발을 통해 기존 신도시와의 연결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인데요. 광역교통, 자족시설을 도입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자리 잡도록 계획하고 있고 23년 6월 발표된 2차 후보지인 평택지제 역세권과 진주 문산의 경우 총 3만 9천만 호 규모로 첨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 확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단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죠. 특히 이번 3차 신규 택지 발표를 통해 올해 목표로 했던 15만 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 거죠. 앞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진행과 더불어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까지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택지 발표 전 불법 투기 및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 및 이상 거래 등을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불법 투기 및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죠. 이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후보지를 조사하고 추후 발표될 신규 택지도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수요에 맞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차량 등록 대수 2,500만 대 시대. 이 복잡한 도심을 빠르게 달리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은 NO! 상상을 현실로 만든 비결은 우리가 딛고선 땅 아래에 있습니다. 거대한 지하 교통망을 구축해 외곽과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면서 출퇴근 인구 18만 명을 책임지는 프랑스 라데팡스.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심각한 교통정체와 주거 환경까지 개선한 스페인 마드리드와 교통지역에서 친환경 도시로 변신한 미국 빅디까지 복잡하고 불편한 도심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지하 공간,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지하 공간은 깊이에 따라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나 교통시설은 대부분 지표면 5m 이내 천심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보다 깊은 20m 이내 깊이에는 일반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죠. 하지만 지하 40m 이상 아래 깊은 지하 공간에 만들어진 교통수단이 있다는 사실,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입니다. 내년 3월 말부터 GTX-A가 조기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지하 50m 아래를 최대 시속 180km로 오가며 79분 거리의 수서와 동탄을 단 19분 만에 연결하게 됩니다. 복잡한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에 조성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영향이 적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단단한 땅속에 길을 내기 위해 기본적인 발파 공법인 NATM 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TBM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일명 두더지 공법으로도 불리는 TBM은 거대한 원통형 굴착 기계로 기계 전면 땅을 깎는 커터헤드가 작동하면 토사가 기괴한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 지상으로 배출되고 TBM이 지나간 자리에는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벽 조각이 자동으로 조립됩니다. 이후 터널벽과 세그먼트 사이 틈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도심지 바로 아래 구간에는 진동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리퍼 TBM이 적용되고 한강 하저 구간처럼 지대가 약한 구간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쉴드 TBM이 활용됐습니다. GTX 구간 중 가장 먼저 개통되는 GTX-A는 2022년 터널 부착을 완료하고 현재는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 시험 운행이 한창입니다. 총 길이 82.1km,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화성시 동탄 지역을 11기역으로 잇게 되는데요.
내년 3월 수서 동탄 구간이 조기 개통되고 하반기에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에는 삼성역 정거장 공사 마무리와 함께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GTX 다른 노선은? GTX B 노선은 인천 대입구역에서 남양주 마성역을 이으며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수원에서 덕정을 잇는 GTX C 노선은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교통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시킬 GTX D, E, F 등 추가 노선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죠. GTX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역할은 수도권 급행 지하철인데 스펙은 준고속철도인 셈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땅속을 달려도 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심도에 건설된 똑바른 철도 레일과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열차 디자인이 그 비결이죠.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장치도 도입됐습니다. KTX에 설치된 단문형 출입문을 달아 고속운행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일반 전동차보다 좌석폭이 3cm 더 넓고 타고 내릴 때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출입문 이중 장애물 감지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열차 앞쪽에는 카메라를 부착해 선로 이상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장치, 국내 최초 친환경 카페트가 장착된 GTX를 통해 편안한 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빈틈없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정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쿨러를 통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특별 피난 계단, 피난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환기구를 통해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환기구 내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마련돼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터널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신기술도 적용됩니다. 재현 설비로 연기 확산을 막습니다. 공기호흡기와 심장 제세동기를 갖춘 인명구조기구를 갖추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대피 유도 시스템 적용, 연기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 방향을 안내해주는 비상 유도 등도 설치됩니다. 수도권 30분 이동혁명 GTX-A 어디까지 왔을까요?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2016년 사업계획을 최초로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해 현재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이 완료되면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한 번 더 검토합니다. 현재 형식 승인 1단계 시운전을 완료했고 주행 저항 시험 등 5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기준 주행거리가 28,145km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시운전을 완료하고 GTX-A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이용요금은 편도 4,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K패스를 이용하면 출퇴근 직장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이 적용돼 이용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를 미리 체험하고 싶다면 수서역 GTX 홍보관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GTX의 태동 배경부터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까지 총 9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이동 시간을 아끼고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함께하겠습니다.